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헝클어진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박진우.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제 오빠였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박민지 48살입니다. 경기도 평범한 아파트에서 남편 그리고 대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며 소소하게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오빠 박진우는 저보다 5살 위로 올해 50살입니다. 하지만 그 오빠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04년 겨울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순식간에 저와 오빠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시 오빠는 겨우 20살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공대생이었던 오빠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대학을 중퇴하고 저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척들은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뭘 안다고 애를 키워? 고아원 보내는 게 낫지 않겠니?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민지는 제가 키울 겁니다. 그렇게 오빠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5시 오빠는 늘 먼저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빠의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과 베인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밥 먹었어? 오빠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왔다. 오빠는 항상 자기 것은 안 먹고 저한테 먼저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빠는 점심을 굶으면서 제 학원비를 대고 있었다는 것을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민지야, 공부 열심히 해. 오빠는 대학 못 갔지만 너는 꼭 좋은 대학 가야 해. 오빠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방 국립대였지만 오빠는 제 합격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정말 잘했어. 우리 민지 최고야. 대학 4년 내내 오빠는 제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오빠였습니다. 2004년 12월 저는 28살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거든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뺨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새 일이 좀 바빠서. 오빠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보다 민지야, 미안한데 오빠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2천만 원만. 당시 저는 5년 동안 회사 다니며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전부 결혼 준비금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보는 순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여기 2천만 원 있어. 가져가. 통장을 건네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오빠가 꼭 갚을게. 사업 잘 되면 내 결혼식도 화끈하게 도와줄게.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그리고 사랑한다. 오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05년 1월 15일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저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오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빠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쪽 가족은 아무도 안 왔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빠도 안 오고 좀 이상하지 않아? 귀가 따가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오빠가 살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아, 박진우 씨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부동산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 안 하고 갔는데요.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가 도망간 겁니까? 2천만 원을 들고? 아니, 오빠가 그럴 리 없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말투가 변했습니다. 당신 오빠 사기꾼 아니야? 2천만 원 들고 튄 거 맞잖아. 아니야.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오빠가 저를 속인 걸까?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번 다시 오빠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딸 서연이도 오빠의 존재를 거의 모릅니다. 가끔 엄마 친척 없어요? 라고 물으면 다 돌아가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도 무뎌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택배 기사가 건넨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오빠의 이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택배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떨리는 손으로 택배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인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그 상자를 바라만 봤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만지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빠가 왜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돈을 갚으려고? 아니면 무슨 변명을 하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자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헝클어진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공책이라니? 공책은 너무 낡아서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오빠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지에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떨려 공책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또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천천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8일. 민지야, 오빠가 너한테 가장 큰 빚을 졌구나.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배신한 것. 하지만 오빠는 도망친 게 아니야.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그 20년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간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민지야, 오빠는 청천벽력 같았어. 겨우 33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민지 결혼식을 못 보겠구나 였어. 2004년 12월 29일. 민지 결혼식 전날. 오빠는 내 결혼식에 가고 싶었어. 정말 가고 싶었어. 하지만 갈 수 없었어. 민지야, 내가 오빠의 병든 모습을 보면 결혼식을 제대로 올릴 수 없을 것 같았어. 평생 기억에 남을 내 결혼식 날, 오빠 때문에 울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2005년 1월 16일. 어제 내 결혼식이었지. 오빠는 멀리서 봤어. 예식장 뒤편에 숨어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너를 봤어. 너무 예뻤어. 오빠는 울었어. 행복해 보여서 기뻤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저는 그날 오빠가 왔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2005년 3월 5일.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지옥 같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토하고 토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뼈속까지 아프다. 하지만 민지가 준 2천만 원으로 치료받고 있어. 너 덕분에 오빠는 아직 버티고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사업 자금이 아니라 치료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2006년 7월 18일. 기적이 일어났다. 암이 완치됐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 6개월 시한부였던 환자가 살아났다고. 민지야, 내가 준 돈이 오빠 목숨을 살렸어. 공책은 계속되었습니다. 2007년 2월. 완치 후 돈을 갚으려고 미친 듯이 일했다. 하지만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무리하면 어지럽고 토한다. 공장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됐어. 2008년 6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월 120만 원. 거기서 월세 35만 원 내고 밥 먹고 병원비 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어. 2010년 5월. 2년 동안 모은 돈이 700만 원. 아직 멀었다. 2천만 원을 갚으려면 5년은 더 걸릴 것 같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3월. 인터넷에서 민지 딸 이름을 발견했다. 박서연. 초등학교 3학년 그림 대회 수상. 예쁜 이름이네. 민지야, 잘 살고 있구나. 2015년 9월. 민지야,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빈손으로는 찾아갈 수 없어. 돈도 못 갚고 20년을 버티게 한 게 미안해. 2018년 7월 22일. 오늘 큰 결심을 하고 민지 집 앞까지 갔다. 주소는 인터넷으로 찾았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하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없었어. 아직 1,300만 원밖에 못 모았거든. 그냥 돌아왔어. 구독자 여러분, 오빠는 그동안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민지야, 오빠가 결국 2천만 원을 다 모았어. 20년 걸렸네. 원금에 이자까지 하면 5천만 원 정도 되더라. 오빠가 매달 조금씩 모은 거야. 하지만 민지야, 오빠는 이제 진짜 시간이 없나 봐. 암이 재발했대. 이번엔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도 못한대.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시더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결심했어. 이 공책을 먼저 보내기로. 그리고 곧 돈과 함께 찾아갈게. 민지야, 오빠는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내 결혼식에 가지 못한 것, 20년 동안 연락하지 못한 것. 하지만 한 번도 너를 속이거나 배신한 적은 없어. 오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내 동생아. 2024년 11월 5일. 박진우. 공책을 덮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책을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오빠를 사기꾼이라고 했을 때 화낸 거, 오빠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공책을 읽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안해. 내가 형부님을 오해했어. 이틀 뒤 택배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상자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돈 봉투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 민지야, 약속 지켰지? 원금 2천만 원, 이자 3천만 원, 총 5천만 원이야. 20년 늦었지만 오빠가 끝까지 책임졌어. 이제 오빠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번호는 공책 마지막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뚜루루루. 여보세요? 20년 만에 듣는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나 민지야. 민지야? 오빠 어디야? 내가 갈게. 주소 알려줘.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오빠가 너무 늦었지? 아니야. 안 늦었어. 오빠, 제발 주소 알려줘. 경기도 평택시 성모병원 502호야. 오빠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간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남편과 딸 서연이를 데리고 성모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2시간 거리였지만 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502호.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야윈 오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20년 전 건장했던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패였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는지 모릅니다. 민지야, 왔구나.
오빠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알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오빠는 평생 내 짐만 되었잖아. 무슨 소리야? 오빠는 나한테 전부였어. 엄마였고 아빠였어.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빠도 울었습니다. 민지야, 오빠 한 가지만 들어줘. 뭔데? 돈은 다시 가져가. 오빠는 빚 갚았으니 이제 마음 편해. 그 돈으로 서연이 대학 등록금 내. 그리고 오빠 무덤에 가끔 와줘. 너무 외롭지 않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는 안 죽어.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사람은 다 죽어. 오빠는 이미 20년을 더 산 거야.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었는데 내 덕분에 20년을 더 살았어.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내가 오빠 동생이어서. 그때 옆에 서 있던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외삼촌 안녕하세요. 저 박서연이에요. 엄마 딸이요.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이렇게 컸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외삼촌, 저 엄마한테 외삼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외삼촌. 우리 엄마 키워주셔서. 오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후회 없어. 정말 후회 없어. 오빠는 그로부터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오빠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마지막 순간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다음 생에 또 만나면 그땐 오빠가 너한테 더 잘할게. 사랑한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진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10년 넘게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셨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월급 받으면 절반은 꼭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셨어요. 성모병원 간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박진호님은 항상 다른 환자분들을 돌봐드렸어요. 자기는 아픈데도 거동 불편하신 분들 식사 보조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오빠는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으면서도 남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오빠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보낸 5천만 원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진우 장학회입니다. 부모님을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입니다. 오빠가 저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식 날 저는 울컥했습니다. 고등학생 5명이 선발되었는데 모두 부모님을 잃고 친척 집이나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으로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보고 있어? 오빠의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 오빠 무덤에는 매주 갑니다. 딸 서연이도 데리고 갑니다. 남편도 함께요. 오빠 나 잘 살고 있어. 오빠 덕분이야. 서연이도 잘 크고 있어.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됐어. 매번 갈 때마다 오빠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빠 장학회 벌써 10명한테 장학금 줬어. 오빠 이름으로. 오빠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 바람이 불면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멀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빠는 제게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장학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해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제가 오빠와 화해할 수 있었던 건 오빠가 보낸 그 공책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단 2주밖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은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금 연락하세요. 지금 만나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오빠를 더 사랑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